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주말 연휴, 대통령실이 느닷없이 자청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뭐가 그토록 급했기에 한가로운 주말 연휴, 일요일에 또 쇼를 벌인 걸까요? 역시 이번에도 윤석열 정부의 우호적이지 않은 시민단체들을 때려잡겠다고 나섰는데요. 노조 탄압에 이은 민간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이 본격화된 겁니다. 대통령실이 최근 3년간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6조 8천억 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갑자기 말입니다. 이제는 지지율 올리는 방법을 터득한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인데요. 확실하게 그 맛을 봐버린 거죠. 노조와 시민단체를 탄압하면 보수 지지층의 지지가 더욱더 결집되고 강화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이벤트와 생쇼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물대포와 캡사이신이 등장하고 강제 진압을 하는가 하면 이제는 시민단체 국고 지원도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나선 겁니다. 작년 12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단체 보조금 전체 규모를 조사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보조금 규모가 5년간 2조 원 이상 증가했고 횡령, 회계 부정 등 다수의 불법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이후 정부가 진행한 민간 보조금 일제 감사 결과와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는 금년 4월까지 12,000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지급된 보조금 총 6조 8천억에 대해서 일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조 1천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총 1,865건의 부정과 비리를 적발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만 314억 원에 달합니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온갖 유형의 비리가 확인되었으며 보조금 환수,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개인 해외 여행 경비로 쓰는 등 300억 원이 넘는 부정 사용액이 확인됐다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보조금 규모를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국제적 교류 증진을 위해 설립된 한 민간단체는 연간 1억 원 안팎의 국고 보조금을 받아왔는데요. 사무총장은 그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녔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금으로 개인적으로 쓴 비용만 1,300만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일자리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이미 창업했거나 직장을 구한 사람에게 지원금을 나눠줬고 민족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받은 돈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적 강의를 한 곳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횡령과 리베이트 수수 등 적발된 보조금 사업은 12,000여 개 감사 대상 가운데 1,800여 건이나 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여기에 부정 사용 금액만 314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언제나 그랬듯 이번 발표에서도 보조금 부정 사용액이 많은 이유를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찾았는데요. 대체 언제까지 이 짓을 무한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이 문재인 정권에서 2조 원 이상 늘었는데 이를 감시할 정부 시스템은 취약했다고 말했는데요. 대통령실은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감시 시스템이 취약했다면 진작에 보완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태 뭐하고 앉아있다가 이런 보여주기 생쇼를 하고 있는 걸까요? 민간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했지만 정부에 대한 견제가 주 역할인 시민단체 위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그동안 윤 대통령은 야권과 시민단체, 노동조합을 이권 카르텔로 규정해왔고 여당도 이번 감사 결과를 유독 시민단체에 겨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정치적으로 길들이기 위해서 정권의 우호적인 시민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보조금 사업들을 활용한다면 권력의 남용이고 위헌적인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보조금 지급을 대폭 줄이고 사업 구조조정도 예고했습니다.
예산은 내년에만 5천억 원이 줄어드는데요.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 민간 단체들의 입을 막고 말살하려는 정책을 시작한 겁니다. 과연 대통령실이 전수조사했다는 이 결과를 믿을 수 있을까요? 이미 윤석열 정부는 양치기 소년이 된 지 오래입니다. 네, 장관님. 샹그릴라 대학 가서 한일 국방장관 회의를 계획되어 있다 그랬죠? 예, 맞습니다. 그 답변 내용에 보니까 우려되는 답변이 있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우리 그 해군 초계기와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때 논의되는데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협의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죠. 예. 그 미래지향적으로 관점에서 협의된다는 의미가 뭐죠? 한일 관계가 협조적인 관계로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일이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서로 입장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그렇게 해결하자는 겁니다. 그럼 초계기 사과도 받지 않고 초계기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도 안 받고 또 일본이 요구하는 매뉴얼 바꾸는 것도 바꿔버리고 모든 걸 양보한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아니, 모든 걸 양보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 지금 양보한다 했잖아요. 제가 양보한다고 말씀은 드리지 않았고 예. 제가 양보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양보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초계에 대해서는 양보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서로 협력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번에도 말 한마디 못하고 또 양보 아닌 양보를 하고 말았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 정부는 일본에 대해 굴종 굴욕외교를 계속해 나가려 하는 걸까요?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주권마저 포기한 나라가 됐을까요? 한국과 일본의 국방수장이 만나 4년 반을 이끌어온 이른바 초계기 갈등을 서로 봉합하기로 했습니다. 누구 맘대로 봉합을 합니까? 우리는 국격도 자존심도 없는 걸까요? 지난 2018년 동해에서 일본 초계기가 우리 군함 주변을 저공 비행하며 위협한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정부의 항의에 일본은 되려 한국군을 탓하며 갈등이 촉발됐습니다. 양국은 이 문제의 시시비비를 더 따지지 않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정작 사과를 받아야 할 우리가 또 양보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1일 열린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에서 한일 초계기 관련해 한국이 절대로 양보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호언장담했는데요. 단 며칠도 지나지 않아 그의 말이 무색해져 버렸습니다. 3년 반 만에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의 최대 화두는 초계기 갈등이었는데요. 지난 2018년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 위를 낮게 날며 위협을 가했고 일본은 한국 함정이 자신들의 초계기에 레이더를 겨눴다며 오히려 우리에게 항의를 해왔습니다. 한일 양국은 이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을 두고 대립해 오고 있는데요. 양국 국방장관은 일단 사건의 시시비비를 덮어두고 해결책부터 찾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게 대체 뭔 소리죠?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해온 정부의 기조에 국방부도 발을 맞춘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그냥 덮으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국방부 당국자는 초계기 갈등과 관련해 이 부분에서 진전이 없으면 전반적인 국방 협력의 진전에 제한이 된다는 데 대해 한일이 공감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2018년 이전으로 양국 간 국방교류 협력을 재개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장관들은 또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를 규탄하고 한일, 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과 일본은 서로도 따지지 않는 선에서 초계기 갈등을 봉합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대체 이게 뭐 하는 걸까요? 할 소리도 제대로 못하고 또 사과도 재발 방지 약속조차 받아내지 못했는데요. 정말 이토록 한심한 정부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